네, 서울에서 있었던 생생한 소식과 여러 정보들 전해드리는 오늘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남산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중 기자. 네, 남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서울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서울, 오늘의 주제는 팍팍한 청년의 삶, 서울시 정책은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내 첫 대학생 연합 기숙사가 건립됩니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철도 폐선부지 3,698제곱미터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하 3층, 지상 15층, 전체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됩니다. 기숙사비는 월 15만 원으로 평균 40만 원 선인 서울 시내 사립대 민자 기숙사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됐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요금 할인이 종료된 만 1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되돌려주는 정책인데요. 올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청년은 13만 6천여 명, 1인 평균 7만 4,169원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24세가 가장 많았고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 등에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15만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새해 3월 중 수혜를 받게 될 대상을 모집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 300명과 토론을 했더니 기존에 약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보호 종료 청소년이나 가족 돌봄 청소년,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에서 소외된 디지털 약자 등을 사회적 약자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시민과의 공론장에서는 청년 노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 등이 제기됐는데요. 서울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용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시민들 중에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젊은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서울시도 가족 돌봄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서대문구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가족 돌봄 청년 95명을 발굴해 1인당 130만 원 범위 내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 청년센터 프로그램과 마음건강사업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새해 예산안 관련 내용인데요. 역대 최대인 47조 원 규모의 새해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인 47조 2,052억 원보다 147억 원이 줄어든 47조 1,905억 원이 통과됐는데요. 논란을 낳았던 TBS 교통방송 출연금은 올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232억 원이 반영됐고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100억 원이 삭감된 47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과 취업사관학교 사업은 서울시에 제출안보다 예산액이 증가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서울항 조성 6억 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270억 원 등은 복원됐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큰 진통 없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새해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에는 청년의 삶뿐 아니라 시민의 삶도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암울한 전망이 기후가 될 수 있는 슬기로운 시정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남산 스튜디오에서 김진중이었습니다.